저 철창 안에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까요?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우리 당국의 발표대로 여전히 현재 1,000명 넘는 잠재적 한국인 범죄자들이 있다면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할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대규모 범죄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你好，可以吃饭吗？想去洗手间的话要这里进不去是吧？这有点热。这里面是园区吗？为什么这样的？里面园区封了，这个门。那面也有衣服店是吧？这个店的师傅针对外面的人过来买，里面的只有里面卖。里面的人不允许的吗？是里面嘛，我们商没事。其他你看什么这个？我还以为这里面也有商品。没有没有，这里是要什么东西？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식료품과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했죠. 100%.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그냥 작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죠. 저희 최다암 기자의 현장 취재 결과 이런 놀라운 내부 구조가 그려졌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외부인 전용과 범죄단지 조직원 전용.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이걸 전혀 숨기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인터뷰 시도를 했었던 그분이 이제 중국어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 좌우간 이제 저렇게 된 상태에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살 하나를 딱 두고 예. 외부에서는 아예 음식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보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식당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폐쇄적 공간에서 완벽하게 그 생활 어떤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은신처라든가 숙소, 사무실, 거기에다가 식당, 심지어는 술집, 이발소까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독자적인 생활이 전혀 바깥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놨다라고 이제 보는데 예. 이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내부 사정이 바깥으로 알려지고 그러게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상한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범죄단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아예 식당까지 있고요. 여기 보면 저는 이 인터뷰 내용도 꽤 놀라웠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독립해서 새로운 단지를 차린다. 사람을 모집해서 단지 만지는 건 쉬운 일이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내부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수성가 가능한 구조고 14살 아이가 범죄단지 유학 온 것도 봤다. 저 오윤성 교수님, 마치 이게 프랜차이즈처럼 범죄단지를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본인이 정말 잘하면 또 다른 새로운 범죄단지를 차리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낮은 위치에서 뭔가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이번에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유학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선진국 같은 데 보내고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14살짜리 아이가 범죄단지에 유학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 아이의 꿈은 뭔가 저기에서 새로운 그 범죄단지를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독립해서 하나 차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동 학대에도 이제 명백히 해당이 되는데 뭐 사실 저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는 저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개념조차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앞으로 이런 종류의 아주 불법적인 그런 천인 공노할 이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곳 쇠창살 안에 수상한 범죄단지의 내부가 그려져 있는 저 시아누쿠빌.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죠. 도로 한복판에서 대사관과 아버지를 불러다면서 요청을 했던 그 한국인. 일단 영상을 만나보고 새로운 소식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My father now, where is he?
I don't know where's my father. Police, police and embassy. Police there. Police. Same team. 저 부자의 새로운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요. 그 한 보도에 따르면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들 찾으러 캄보디아 온 70대 아버지가 무사히 귀국했고, 그런데 중국 카지노와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져요. 그렇습니다. 저 당시 영상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혹시나 이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시내 한복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런 추정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저 피해 남성, 40대 남성의 이 아버지가 캄보디아 현지로 와서 아들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교민회장 얘기에 따르면 경찰서에 있던 저 40대 남성이 무사히 아버지를 만나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에서 영상이 찍힐 정도로 혹시나 약에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겁에 질려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이유가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카지노와 연루가 돼서 예. 신변에 위협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범죄 단지 웬치들도 원래는 중국인들이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업을 하는 것이 그 태초였고 예. 천지그룹을 위시한 그 그룹들이요. 예. 태초였는데 중국 현지에서 이 단속이 심해지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지자 사실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계기였기 때문에 예. 그 현지에서 지금 웬치 안에서도 카지노가 계속해서 운영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범죄 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뿌리가 결국에는 그러게요. 같은 곳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억류가 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폭행이나 감금 또는 그런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가담자가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까지도 발을 넓혀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카지노와 연루돼 있고 일단 다행히 무사히 이 부자는 귀국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런 걸 거예요. 구장 부장님. 네. 무사히 귀국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다시 범죄 단지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출발하러 갑니다. 돈이 없어서요. 스스로 탈출했다가 열흘 안에 돌아오면 다시 월급 주겠다.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일부 한국인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범죄 집단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봐야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오히려 생계가 막막하다. 근데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범죄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 동료의 어떤 죽음이 막대한 그 수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여기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줍니다만 예.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다시 그 목숨을 건 이 게임을 선택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캄보디아에서 이 탈출했다가 다시 그 범죄 집단으로 가는 사람의 심리는 오징어 게임에서 다시 목숨을 건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예. 이 비슷한 심리 상태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해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라면 이 자꾸만 이 범죄 집단으로 다시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열흘 안에 돌아오면 다시 월급 주겠다. 야, 이게 그렇다고 다시 범죄 단지를 복귀를 하다니요. 국정원 출신의 한 교수는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마지막은 결국 장기 매매다. 장기 매매. 이렇게 말입니다. 허위 취업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해서 유인을 합니다. 네. 오면은 감금을 하고 여권을 압수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폭행을 하고요. 그 사람이 쓸모가 없으면요. 다른 조직에 팔아먹기도 합니다. 팔아먹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또 산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가면 이제 장기 매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국정원 출신인 최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얘기는 데려온 사람이 쓸모가 없으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산 사람들은 본전 뽑아야 되기에 장기 매매를 한다고 보면 된다. 충격적입니다, 오 교수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 그 범죄에 연루가 돼 있는 그 이 가해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 사람들을 예. 하나의 그 인간 인격체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어떻게 그 시체말로 이제 빨아먹을 때까지 빨아먹을 수 있으면은 끝까지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 목적 같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일단 이제 그 외국에서 그 많은 보수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까지 와서 예. 이 통상 이제 스캠이라든가 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조직원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대상으로서 사용을 하다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 한 조직에서 마치 노예를 그 사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조직에 또 이렇게 팔아서 또 그 어떤 이득을 취한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예.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방금 이분이 얘기를 했었던 장기를 적출해서 그것을 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여기 한 번 발을 디디면 본인으로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게 탈출해 나오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소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저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고 장기까지 적출당하고 그리고 어디 이름 모를 그런 화장장에서 자신의 그 생을 갖다가 마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번 이 사건이 이제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범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 매매다, 적출까지 한다. 제가 뭐 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건 뭐 감독, 관리, 감시, 뭐 캄보디아 현지뿐 아니라 이게 미얀마 혹은 주변 베트남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에만 지금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난 뒤에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수많은 범죄 단지들이 이미 이동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그 언론인들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여러 매체에서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예. 가 보면 그야말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잔해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것이 예. 이런 그 범죄 단지들이 주로 국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지에 있다는 것은 미얀마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예. 쪽으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근절을 갖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조치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세계적인 비난을 갖다가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캄보디아 범죄 배우로 꼽히는 이 사람을 신병을 확보해야 뭔가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일망타진에도 근접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계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의 회장 천지라는 인물입니다. 1987년 중국 출생이고요. 14년에 캄보디아로 귀화했습니다. 명품 시계, 요트 전용기 초호화 생활이고 이게요. 그 오윤성 교수님 아무래도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랜 호화 생활과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캄보디아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천저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미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총리가 2명, 훈센과 훈마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총리 고문을 지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 나라에서는 이 천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글쎄요 그쪽에 무슨 그 귀족 제도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작 자기를 줬다라고 하고 국가 영웅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총리 고문에다가 공작 자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영웅인데 그 예. 나라에 있는 공적 조직 특히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저 사람의 어떤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 정부가 현재 어떤 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완전히 이게 뭐 꼬리 자르기로 해서 천저는 잘 모른다. 우리는 예.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럴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단 범죄 단지 속에 수상한 쇠창살, 마치 범죄 단지 안에 이렇게 따로 차려져 있는 걸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한국인들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인물도 분명히 있다. 우리 정보당국 1000명 정도가 잠재적 한국인 범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의 수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우리 대학생 사망 1년 전에 정부가 감금 위험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보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보고 내용은 사망자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 단순 사고로 심각성을 그러니까 구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적시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사국장하고 외교부 장관께서 심각하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희 국감에서. 그 얘기는 여기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구타받은 상처도 있다라는 건 전문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내로 송환된 6월이 송환된 이 캄보디아 대학생, 이 외교부는 심장마비로 판단한다라고 최근에 얘기했는데요. 구장님. 네. 그런데 소일코라도 외환관을 고쳐야 되니까 보니까요, 캄보디아 우리 대학생 사망 1년 전에 정부가 이미 또 다른 사례, 감금 사례 케이스를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감금과 폭행에 대한 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대사관에서 파악을 해서 외교부로 전문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유사한 사건 29번의 사건이 벌어졌고 300번의 경미한 징후가 있다라는 이른바 하이니 법칙이 있습니다. 예. 이번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망 사건은 사망한 대학생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의 대학생처럼 감금, 폭행당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최소 29명 정도가 있고, 예. 지금 실종 신고가 33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만연해 있다. 이런 범죄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이런 실종 신고가 있고 구타 징후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1년의 시간 동안 전문은 오갔지만 그 후속 대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12.3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국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이런 재외 공관의 이 국민에 대한 그 안전, 이 확보를 위한 이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성호성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달 전에 다 이거 알아놓고도 이런 캄보디아 사태 일련의 과정들을 인지하고도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책임론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범죄 단지 속에 수상한 쇠창살, 캄보디아 그 현지 범죄 단지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10위였습니다.